지난 6월 말에 제안을 받았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망설인 이유는 우리 학계에서 어떤 의견이나 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게 확산되는 속도가 이제 굉장히 늦거든요. 그래서 금방 우리 이재성 교수님 소개대로 제가 플라톤을 가지고 파리 사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논문의 주요 이 주장이 아직까지도 한국 학계에서 확산이 되지 않고 전혀 인용도 안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하다. 학계가 너무 느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차에 이거는 학계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기꺼이 응낙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금방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장보댕 주권론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이거든요. 책 제목 자체가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입니다. 그 책이 하여튼 지금 학술서로서 아주 최고급 학술서라고 볼 수 있죠. 고급이라는 거는 좀 어렵고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영역인데, 그거를 알아보시고 또 이 목철 여기 선택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왔는데요. 제가 좀 이따 제 소개를 하면서 오늘 강의와 관련된 큰 틀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이재성 교수님께 제가 책 한 권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이 기회가 되면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뵙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거는 한국 종교와, 여러분들 책에는 그 책자에는요 현대 종교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맨 뒤에 있습니다. 한국 종교와 근대화의 정치사상,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성 교수님께 한 권 먼저 드리면서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이재성 교수님 책. 여러분들 2시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시작 후에도 이재성 교수님께서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셨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잘 그려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뵙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일일이 이 6권의 책을 소개하고 하나하나 하고 하는 거는 사실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도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박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큰 그림으로 이 주권론 또는 장보댕, 서양, 이런 위상을 이렇게 좀 파악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강의의 결론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정치사상을 해오면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비판적으로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플라톤 정치사상 그 책을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을 때도 막상 프랑스 교수님들은 정말 극찬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혀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런 거를.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 목철 여기서도 이제 많이 하셨을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거는 플라톤은 뭐 이상주의, 이상국가, 철인 정치를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현실주의, 뭐 민주주의를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정면으로 이제 부정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책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도서관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 학계에서 반응이 전혀 없어요. 세계 학계는 거의 지금 반 이상으로 역전이 돼가지고 플라톤이야말로 정말 민주주의 사상가고 철인 정치 이상국가 이 얘기는 정말 하다가 말았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아직도 꼼짝달싹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학위 초부터 비판 의식이 저의 이제 문제 의식으로 저의 공부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근대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 장보댕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아까 이재성 교수님 설명을 하실 때 마키아벨리도 언급하셨고 장보댕도 언급하셨는데 근대로 가는 뭐 요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 근대가 무엇이냐 하면은 똑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학계에서도 그게 정리가 미처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념이 이제 마구마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대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이 접근을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곧 그 설명을 이제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장보댕 시절은 이 종교전쟁 루터 1516년 이 종교개혁 이후로 16세기, 17세기는 거의 종교 전쟁, 난동의 이제 시대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종교와 정치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종교가 이루어지고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재성 교수님한테 드린 책이 한국 케이스거든요. 한국에서 근대화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건데요. 여기에도 정말 엄청난 새로운 발견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학계에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또 하나는 기존 학계에서 이 소홀히 하는 측면이 뭐냐면은 역사를 가진 자의 역사고 지배자의 역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리킵니다. 그럴 때 일반 백성들 여러분들은 혹시 조선시대 때 양반집 출신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배운 한국사에서 서양사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주체정치학이라는 걸 이제 영역을 설정해가지고 이 셋을 이제 한꺼번에 봐야 되겠다. 정말 이 새롭게 제출되는 저의 의견들이 만들어내는 의견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다 보니까 이 장보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플라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서양 거의 모든 정치 사상가들이 이 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잘났다. 예? 자기네들은 오리엔트에 대해서 고대 오리엔트에 대해서 그리스가 그다음에 중세 이슬람에 대해서 소유로 카톨릭 국가들이 그리고 근대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가령 뭐 오늘 얘기하는 이제 프랑스나 신성 로마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입장으로 여러분들은 세계사를 서양 문화사를 계속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이제 편성이 되고 이제 전체적인 건지 모르는데요. 우리 그 목철 이게 790회 뭐 800회 되면 이제 뭐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근데 요번 거만 팜플렛을 보면은 이 한국에 대한 얘기 일단 요번 거에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서양의 건축이 어떻고, 가령 뭐 이 라테란 성당이 어떻고 쭉 이제 배우시잖아요. 그럴 때 야 대단하다. 예? 그리고 뭐 이스탄불에 이제 갔더니 성소피아 그 이 성당 또 사원 뭐 도서관 뭐 이렇게 지금 막 용도가 이제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야 그거 보니까 뭐 대단하다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예? 고대 그리스서부터 그 이 중세 근대까지 거의 최근 한 200년 정도 남짓 이전까지는 완전히 이 동양 오리엔트가 예? 오스만 제국이 중국이 전 세계 지배 국가였거든요. 예? 그런 걸 모르고 무시하고 간과하고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서양 시각을 한국 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교양에서 전부 그렇게 그 주입하고 있다. 저는 그건 무지하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한국 종교와 근대 역사상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보듯이 우리를 지금 옥죄고 있는 우리의 그 이 혼 정신을 옥죄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중국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중화주의라고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중화주의. 계속 대대로 우리의 그 이 정신사, 문화사, 일상생활까지도 이제 다 이제 지배를 한 나라가 이제 중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이 반론을 제기하고 막 아우성 치는 거를 도저히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야, 그거 사실 아니야? 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 왕이 이제 등극할 때마다 중국 허가를 다 받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나라 속국이지 아니면 조공국이지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이제 좀 넓게 얘기하면은 개신교나 카톨릭의 종교를 믿는 종교 정치학 측면에서 보면은 그쪽의 그 이 문화와 정치가 우리의 그 발전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18세기, 19세기 이제 근대화 시기에도 우리 한국의 정치 발전 목표가 미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자본주의로 이제 설정이 된 설정을 해놓고 그 추진했던 그 이 세력들이 있거든요. 미국식 근대화파죠. 반면에 이제 중화주의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식 근대화파들이 있었어요. 뭐 김옥균도 그렇고 뭐 김홍집도 그렇고 그 대결에서 결국은 일본식 근대화파가 이제 이긴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미국식 근대화파가 한국을 이제 됐고 지금 상황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 1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정치사 시대국가 근대국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 내공이 많으신 저는 오면서 사실 좀 떨었어요. 아주 은퇴하신 분, 젊으신 분, 아주 대단한 분들이 이제 청중으로 계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떨었는데 한국에서 근대화 얘기를 할 때, 근대국가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한제국이 근대국가가 아니냐 뭐 이거 싸우는데 사실 사학계에서 너무 논쟁이 치열하게 10년 동안 치열하게 벌어졌는데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근대라는 개념을 설정을 못 해놓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제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1회, 각주 1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본 정치사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 시대구분 정치학, 종교 정치학, 이제 주체 정치학에서 해보니까 일본 메이지 국가, 메이지 헌법은 근대 국가가 아니에요. 아주 반론의 여지가 없이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논문 제목 이거를 전부 이렇게 중요한 거 이제 써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요, 지적으로 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무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전부 학술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논문을 공짜로 정말 몇 초 만에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일본 정치사상사 시대구분에서 근대국. 일본 식민지 근대화, 자기네가 근대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 국가를 이루었고 그걸로 한국을 근대화 시켰다. 아니에요. 왜냐? 근대 국가가 뭔지도 모르고 근대를 경험하지도 못한 나라가 어떻게 남의 나라를 근대화 시킵니까? 꼼짝없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주 2에 보면은요, 이 조선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종교 정치학, 종교와 정치가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종교를 수용한 사람들은 누구였고, 그 주체 정치학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큰 발견들이 나왔어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조선조는 유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대부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믿었던 신념으로 가졌던 성리학이고 유교예요. 나머지는 뭐냐? 성리학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도전입니다. 제가 학계에 이제 제출을 이미 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이제 확산되기를 이제 바라는 이제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통적으로 따지면 뭐 고구려가 불교를 도입해가지고 중앙 집권을 이루었다. 전부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 신라 이제 여기서 그 경주가 이제 멀지 않죠. 저도 경주 무지하게 가보고 남산도 이제 답사도 많이 해보고 그러는데요.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통일신라도 마찬가지고 불교 국가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평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도전적인 얘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이 학계가 바뀌는데 여러분들 이 손자들 대학 가도 아마 학계가 안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정치학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이제 얘기인데요. 우리 지향점에 보면은요, 거기 보세요. 근대에서, 그거 중요하니까 이제 좀 살짝 읽어볼게요. 유럽 중심주의는 자신들의 우월감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으로 자기는 발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양은 열등하다. 이런 오리엔탈리즘이고, 근데 그게 고대에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밑줄 치실 거예요. 고대에서 야만 그리스는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히타이트, 오리엔트죠. 오리엔트 문명 지역으로부터 문화 수입 없이는 문명 그리스로 발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중세에서 후진 언더디벨롭드예요. 후진 유럽 지역은 선진 이슬람 여러 나라로부터 문화 수입 르네상스를 결코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근대에서 절대주의와 계몽주의 에너지 주로 프랑스가 이제 포인트가 되죠. 프랑스 절대주의, 프랑스 계몽주의가 이제 포인트가 돼가지고 유럽 전체에 이제 확산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세계사가 전 세계적으로 교육되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비판 없이 이렇게 수용을 이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가령 바티칸 성당을 지은 사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요. 건축 이제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하고
이 소피아 성당 지은 사람하고 그 블루모스크 지은 사람하고요 친구예요.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지으면 좋지? 각도는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도움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저런 기술을 다 전수를 해주거든요. 신안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프랑스가 아까 이재성 교수님 설명대로 이 종교전쟁 1600년대 종교전쟁 내란 또 뭐 국제적으로 분쟁이 너무너무 심한 그 혼란의 시기였어요. 이때 그걸 극복하고 나온 그 정치 체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루이 14세 절대주의 뭐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장부댕을 이제 해보니까 이따 이제 말미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말 요소요소에 그 오스만 코드가 터키 코드가 쫙 숨어 있어요.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자기네가 잘났다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오스만 또는 터키 코드를 가지고 장부대응을 이제 보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냐면은 이 그 1600년대에 G2가 없었어요. G2, G3가 없고 G20도 없고요. G1만 있었습니다. G1. 그게 오스만 제국이에요. 전 세계는 그냥 쩌렁쩌렁하게 이제 우리 물론 이제 북유럽 아니 저 북반구 쪽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만요. 그럴 때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군사, 정치, 문화, 경제 온갖 분야에서 지금 한국이 한미동맹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그 이상의 몇백 배 이상의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한 세기를 넘기고 루이 14세 시대의 절대주의로 갔다. 이제 이런 이제 확신을 갖고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절대주의가 문제가 많잖아요. 절대주의 문제는 제일 큰 거는 전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하고 식민지 개척하려고 그러고 착취, 약탈, 이런 게 하니까 국내적으로 너무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긴 사람들은 잘 나가지만 질 경우 어떻게 돼요? 남편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가 파괴되고 절대 군주 전쟁 시대, 종교전쟁 시대를 지나면서 그거 극복한 건 좋은데 폐해가 너무 많다. 그걸 극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계몽주의고 사상가로서는 뭐 백과전서판이 몽테스키의 볼테르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극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중국이에요. 중국. 오. 들어보신 분은 그래 좀 들어봤어 이제 이러시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반종교개혁이 있었고요. 전 세계로 카톨릭이 전파되면서 중국의 마카오, 홍콩 통해서 이제 베이징까지 쭉 선교사들이 파견되는데요. 이때 카톨릭 신부들이요 중국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를 하려면 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지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종교, 그 사람들의 철학의 머리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공자가 있는 거예요. 공자. 공자 연구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책을 한문 원전을 그대로 로마로 파리로 실어 날라가지고 거기서 출판을 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오, 청나라, 그때 이제 청나라죠. 청나라 황제가 이렇게 훌륭해? 공자가 그렇게 훌륭해?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자극으로 계몽주의가 성립이 되면서 산업혁명,
하면서 19세기에도 오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절대주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오스만 제국이, 그리고 계몽주의 형성과 관련돼서는 중국의 공자 사상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제 소개고요. 너무 거창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게 우리 학계에 많이 이제 확산되길 바라고요.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공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원고가 다 돼 있는 책이 14권이 있어요. 근데 하나가 밀려가지고 이제 그거만 탁 끝나면 이제 쫙 이제 나오는데 놀라실 거예요.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책, 논문 여러분들 다 구입해서 보실 수 있고,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돈 안 내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이 대구 시민 여러분, 목철 회원 여러분 보십시오. 네. 하여튼 공감을 하시면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용기를 얻고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권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권은 이 국가와 관련해서 설명될 때는 정치 주권이에요. 국가 주권이고요. 그럴 때 그 주권의 특징은 정치 공동체 내에서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 정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한테 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권이에요. 국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뭐냐면요. 너희도 주권국가, 나도 주권국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건 헌법에서도 얘기하고 정치학, 정치사상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내적 최고, 대외적 독립,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우리가 이재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권자예요, 주권자. 여러분,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때문에 되면 주권을 행사합시다. 주권자로서 뭐 합시다. 이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하나씩 이제 내려가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우리 학계에서, 특히 이제 사학계에서 학생들을, 여러분 국민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보세요. 역사에서 확인된 사실은 이제 거기입니다. 둘째 줄에요. 시족, 부족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로서 국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학계에서 역사교육, 뭐 한국사 검정시험 막 이런 데서도 문제가 뭐냐, 시족 국가, 부족 국가, 성업 국가 이런 말들을 써요. 예? 대구에 본을 두고 있어요. 어느 성씨가 많죠. 예? 뭐 달성, 서씨, 저의 본은 이제 군위거든요. 예? 군위에 시족들이 모여 살아요. 그럼 그게 국가예요? 예? 대구는 제가 잘 모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 같으면은 성이 있어요. 성이. 아테네도 아크로폴리스 푸니카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이 있어요. 그게 국가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시족국가, 부족국가라는 말은 쓸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시국가, 시티스테이트, 폴리스라는 말을 이제 했는데 최근에 이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데요. 야, 이거 폴리스, 시티스테이트 이거 쓰지 말자, 이거. 문제 많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때
에게해 그 중심, 피레우스 그 항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게해에 사모스 섬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168개의 폴리스가 있었어요. 그게 국가예요, 그게? 이게 틀림없이 바뀔 겁니다. 틀림없이 바뀔 거고요. 이집트, 뭐,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사에서도 삼한 시대에, 여기는 이제 변한 지역이죠. 변한 지역에 우리 국사, 그 문헌에 보면요. 나라 국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나라, 주권 국가의 주권을 새기면 안 되죠. 주권 국가. 대내적 최고. 한 가정에서, 예? 우리 집은 마누라가 이제 주권을 갖고 있어. 그 주권하고 정치 주권, 국가 주권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의 그 정립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권이 한 사람한테 있느냐, 여러 사람한테 있느냐, 예? 아니면 국민 전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치체제 분류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대한민국 같으면은요, 주권자의 수가 다수고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민주정이에요.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혼란스럽다, 싸운다, 예? 그러면 그거는 이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중우.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떼지어가지고, 예? 여론에 몰리고 막 이런 형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주권이 아주 이제 추상적이에요. 예? 인공위성을 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국가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영토, 주민, 주권 아니에요. 영토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대한민국, 예? 섬나라네. 예? 대한민국 섬나라죠, 지금. 예? 영토 있어요. 국민도 있어요. 뭐 5천만, 뭐 2,500만 있어요. 주권이 어디 있지? 예? 주권은 눈에 안 보여요.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 정치 체제로 들여다보면은 금방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우리를 정의가 이루어지는 다수의 주권자가 이루는 민주정의라면은 북한은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상대적이죠, 그것도. 북한이야말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다수 인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이거죠, 이거. 예? 북한은, 예? 폭군적이고 전제 정치고, 예? 인권이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생각하기 조금 이제 감이 잘 안 오신다 그러면은 이걸로, 이 표로 주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예? 하시면 됩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을, 여러분들이 다 주권자예요, 주권자. 여러분들은 희한하게도 묘한 얘기를 듣고 지금 주권자 행세를 이제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묘한 얘기가 뭐냐면 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배웠어요. 정말 절묘한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정말 절대절명의 이제 진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 주권자예요. 주권이 어디 인공위성 타고 봐도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냐 하면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약간 플라톤 말씀드렸으니까 그 밑에 칸에 잠깐 말씀드려요. 우리나라에서 이것도요, 계속 그 코미디예요. 플라톤 국가론 읽어봤어? 플라톤 공화국론에는 뭐 이상정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플라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원래 책 이름이요. 책 이름이, 여러분, 국가론 하면은 폴리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원래 제목이. 근데 아니에요. 폴리티아, 폴리테이아 또는 이제 폴리티아 뭐 이렇게 해놓고 제목이 예, 디카이오스에 관해서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권입니다. 주권. 자, 그러니까 국가가 있으면 주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권은 정치 체제 권력 구조를 통해서 표현이 이제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예? 국가가 있었다. 아니면은 국가 현상이 있었다. 권력 현상 또는 정치 공동체죠. 예? 시족, 부족 이런 게 범위가 더 확대되고 예? 지배력이 생기면서 뭔가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법을 강제하고 법을 강제한다는 건 구체적인 표현은 뭐예요? 세금 내라. 세금 안 내면 뭐예요? 이리 와. 예. 아들 군대 보내. 예? 싫어요. 그럼 또 오지. 그런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가가 있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우리 그 주권이라는 낱말을 그 뜻을 새길 때 요 주권 가로해 놓고 예? 영어로 불어로 예? 그 독일어로 이렇게 하는데 전부 비슷하죠. 예? 소브레니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거는 이때 표현이고요. 그 이전에도 국가가 있었다면은 권력 구조가 있었고 거기에 주권은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그런 여러 표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혹시 여러분들 오늘 장부댕 한대 장부댕. 예? 와 장부댕이 그 독수장씨야 뭐야 뭐야. 독수장씨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장부댕이.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독수장씨가 아니에요. 했는데 이 아까 그 시대 구분 정치학 말씀드렸잖아요. 근대는 아니야. 예? 근대 주권의 개념이 근대에서 시작되었다. 그 주권 개념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바로 장보댕이다. 뭐 이런 표현을 혹시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되었다. 예? 저런 표현이 소브레니티나 서브레니티라는 이 그런 표현은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해서 금방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발견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이전에도 키리온이나 아르케나 수프라누스나 도미니움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 그게 바로 주권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요런 표를 이제 보시면 국가 형태가 이제 틀려지는 거죠. 주권에 따라서 예? 교황이나 교회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자, 예? 나는 하느님하고 예? 하느님하고 나 이제 그 카톡 주고받아요. SNS하고 그런 내가 교황이야. 네. 그런 데는 이제 교회 국가, 교황 국가고 그때 정치 권력 체제는 그냥 파리카 시스템으로 보면 신정 정치, 신이 다스린 체제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근대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국민국가, 민족국가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인민, 북한, 예? 인민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 뭐 이런저런 자, 그런데 장보댕이 얘기하는 거는 이 두 가지예요. 절대주의와 근대 이 둘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제 강의 이전에 아니면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오늘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게 2시 10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40분 강의하면 50분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조금만 55분 정도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민주정에 대해서도요, 정말 괜찮은 체제다. 아주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을 보시면. 이거는요,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판단이 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 때 민주주의 아니었냐. 그때 괜찮았어, 그래도. 네? 그 다음에 로마 때 혼합정, 어떤 공화정 해가지고요.
이 민회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야 괜찮어 이러면서 민주정을 이제 좋게 봐요. 그런데 그 당시 1500년대 자기네 현실은 민주정이라고 보기에는 민주정을 바람직한 그 구현의 대상으로 설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실제 서로 종교전쟁을 일으키고 정말 뭐 바르텔레미 뭐 대학살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육을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민주정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자체가 중우정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돼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네? 그래서 관용을 얘기하고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고 그럴 때 관용과 종교의 자유의 모델 케이스를 어디로 잡는다고요? 오스만 제국으로 잡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보댕을 제가 이 6권 책을요, 미쳤죠. 이 책을. 예? 뭔 정신으로 이걸 합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스페인어, 뭐, 100페이지 정도가 띄어쓰기가 안 돼가 따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막 숨이 차요. 제가 막 달랑나. 뭐, 모르는 단어 나와요. 이때 프랑스가 선진국이라는 게, 예? 지금 1500, 1600년대에 관련된 사전이요. 정말 대형 사전이 정말 수십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거 다 뒤지죠.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모르는 단어. 그거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이거 뭐지? 그래서 하루 종일 싸움을 해요. 하루 종일. 근데 저녁 때 드디어 알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알고 보니까 장보댕 출신이 이제 남쪽 프랑스거든요. 남쪽 프랑스의 사투리더라고요. 짜증나죠. 네?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이제 있었어요. 네?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일본의 장보댕 번역이 없어요. 일본에. 번역의 대국이라 그러는데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잠정적인 결론은 어려워서. 아니면은 혼자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 뭐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도움을 이제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계명대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 있죠? 있습니다. 이 책이요, 6권이 이제 한 질인데요. 이게 권수로 치면은 10,000권이 넘게 이제 팔렸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고 해가지고요. 문광부인가, 뭐 교육부인가 어디서요. 예? 뭐 1,000권인가 2,000권을 사가지고 전국 도서관에 이제 다 이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쉽게 도서관에 가셔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격 이거는요 시대 상황에 관한 얘기거든요. 시대 상황. 예? 그래서 정말 여러 분야를 다 섭렵하면서 예? 했어요. 와, 예? 여기 보면은요, 장보댕의 목적은 예, 사람의 마음에 따라 좌우되는 인격화된 국가. 이거는 뭐예요? 군주국가요. 한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절대주의 국가 그거 알잖아요. 내가 국가다. 예? 지민 뭐 국가니라 뭐 해가지고 지시를 했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 기분 좋으면은 선정을 베풀고 기분 나쁘면은 예? 국민들을 괴롭히고 전쟁하고 이런 거다. 그러지 않고 예? 주권의 개념에 입각한 비인격적이고 객관적인 실체. 지금 대한민국이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여러분들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주권을 행사할 때 그때 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위임받은 거를. 근데 그때도 제어 장치가 있죠. 예? 국민 소환 해가지고 야, 너 이제 마음에 안 들어 내려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적인 이제 장치죠. 근데 이때는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요 아까 그 시대구분 정치학의 개념을 여기 이제 적용시켜서 설명을 이제 하는데요. 시대구분 마키아벨리를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 지금도 정말 많은 학교에서 50몇 개 국내 이 정치학과, 국제관계학과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네. 그런데 아니에요. 근대의 모습은, 마키아벨리에서 근대의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장보된 것 같으면은 야, 민주정도 괜찮아. 그리고 절대주의, 군주정 문제가 많아. 근데 잘 되면 참 좋은 거야. 요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에이, 저 사람은 정치학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지. 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진짜 학계를 떠나라. 사실 마키아벨리는 학자가 아닙니다. 예. 마키아벨리는 학자가 아니고요.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그리고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학술서가 아니에요. 네. 하여튼 뭐 이제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이제 장보댕이 예? 예? 현실을 바꿔서 정말 이 비인격적이고 객관적인 이 국가 권력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예? 그때 그 자기가 이 주권의 표현인 정치 체제로는 민주정도 얘기를 하고 군주정도 얘기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빨리 끝낼게요. 3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술 배경이 16세기 유럽인데요. 네? 여러분, 종교전쟁과 국가 권력, 주권의 위기가 있고, 예? 막 대학살이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낭떠칙령이 이게 선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100년 후에 뒤집어져요. 폐지가 되고, 야, 니네 종교 자유 없어.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던 사람들이 뭐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계속 캐나다 쪽으로, 그래서 지금 퀘벡 만들고요. 막, 뉴올리언스 막 그쪽으로 거주하고 막 예? 오를레앙 사람들 막 가고 막. 근데요, 예? 그 두 번째 칸에 프랑스와 오스만 제국 동맹, 이거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프랑스가요 1536년에 오스만 제국하고요 카톨릭 나라가 이슬람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G1으로부터 프랑스가 엄청난 지원을 받아요. 엄청난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면은 이탈리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800년 초에 그 프랑코 왕국이 있다가 스위스로 이제 갈라졌잖아요. 해요.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스페인까지 관할하면서 자기네를 자꾸 괴롭혀요. 거기에 견제를 하고 싶어요. 그런 국제정치적인 그런 그 역학 관계 속에서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하고 동맹을 맺어요. 이거는 Unholy Alliance라고 해가지고 정말 신성하지 않은 동맹을 맺어요. 이교도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무지하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신성 로마 제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오스만 제국 등 뒤에서 칼을 꼽자 딱 해가지고요. 페르시아하고 동맹을 맺어요. 이거는요, 지금 세계사에서도 안 가르치고, 국제정치에서도 안 가르치고, 아무도 안 가르쳐요. 사실이에요, 사실.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왜 그럴까?
예. 이럴 때 프랑스 같으면요,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예? 알아요, 그거를. 예? 알기 때문에 장보댕 같으면은 오스만 제국을 언급하고 코드가 숨어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왕이 이제 되면은 뭐 지 족하고 삼촌이고 이제 다 죽여버린다.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 살짝 넘어가요. 그 다음에요, 이 종교개혁 이때, 예, 그 프랑스, 스위스 이쪽에서 활동한 그 깔뱅이 있어요. 장 깔뱅. 이 사람도 독수장신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장 깔뱅, 예? 켈빈. 예? 이 사람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제가 상당 부분 이 번역을 이제 해놓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냥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독일 쪽에 있던 그 루터는요, 루터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도움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박해받고 이제 하면은요, 그 사람들 이제 암스테르담 이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잖아요. 그러면 오스만 제국에서 배를 보내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예? 지브롤터 해협해가지고, 시중에 해가지고, 이스탄불로, 콘스탄티노폴로 이제 다 데려와가지고 정착촌을 만들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루터는요, 이슬람을 정말 정말 나쁜 종교로 이제 마치, 예? 정도전이 불교를 정말 정말 나쁜 종교로 이제 하듯이 그렇게 막 무시무시하게 험난한 말까지 이제 다 쓰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장보댕이 오스만 그 콘스탄티노플에 그 간 적이 없거든요. 그 변호사인데 국내에서도 바빴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1453년 콘스탄티노플 그 이 함락이면 누구 표현이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됐다. 그러면은 아마 동로마 제국 표현인가요? 이 오스만 제국 입장으로 보면 콘스탄티노플 정복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요때 제가 계속 쓰는 표현이 임진왜란을 일본에서 임진왜란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네? 홍콩 반환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는데 중국에서 홍콩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가지도 않고 이제 알았냐면요. 이때 소유럽 여러 나라들이요. 십자군 전쟁 그 이전부터 성지순례 이거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성지순례를 하고 또 정말 G1으로서의 그 세계 최대 강국을 보러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인용, 각주다는 거 하나도 없이 자기 글처럼 이제 책을 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주권 이건데요. 장보댕, 예. 그래서 혹시 바쁘시면은 목차라도 확인하시라고 제가 1권부터 6권까지 목차를 이제 그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재밌겠다. 그러면, 네. 오늘 이제 계명대 도서관 가서 빌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의 목적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보면은 주권. 네.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네. 그래서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권의 속성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서철학원에서 계속 더 확장해 근대 쪽으로 이제 더 가신다 그러면은 아마도 뭐 루소도 뭐 보실 가능성도 있고 뭐 홉스나 뭐 로크나 뭐 네. 뭐 데카르트도 그렇고 다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그 주권의 속성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권한. 네. 법률을 부여하는 권력, 이건 법률을 강제한다 이거죠. 고대부터 국가가 있었다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전쟁선포, 그 강화조약 체결, 이것도 대통령 권한이에요. 네. 바이든이 아프간 철수! 그러니까 이제 쫙 왔어요.
주권 행사한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그 다음에 행정관리 임명 뭐 해가지고 쭉 있는데요. 이게 자연법 사상가들 보면은 이거는 자연법으로서 뭐 제1자연법, 제2자연법 해가지고 쭉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권 이렇게 돼 있고요. 정치 체제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그 인용을 이렇게 해드린 거는 주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 체제와 관련해서 보시라. 예? 그럴 때 여기서 포인트는, 장부대의 포인트는 민주정도 좋게 본다. 물론 나쁜 점도 있어요. 군주정 좋게 본다. 물론 나쁜 점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양면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시대 구분으로 봤을 때 장보댕 시대는요, 근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대가 아니고 마키아벨리 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가 뭔지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근대 사상의 시조라고 얘기를 못하고 근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뭐 고민한 사람들 뭐 이 정도로 그 표현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럴 때 아마 요런 식으로 5번 장보댕 정치사상 평가 요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그냥 팍 내려버리는 이런 거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시대구분 정치학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중세로부터 이탈해서 근대로 진행 중인 과도기 정치사상이다. 과도기. 이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주의 시대다. 이렇게 되고요. 종교정치학 측면에서 보면 종교전쟁 시기 종교와 정치를 결합시킨, 어떻게 보면 좀 말을 바꿔 얘기하면요, 분리시킨, 이 정도로 얘기를 해도 돼요. 예. 어느 거나 이제 다 성립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낭투 칙령의 선포, 그 다음에 루이 14세 때 폐지, 이제 그거를, 그 다음에 주체 정치학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 민주주의 그 주권자들, 백성들을 생각을 많이 했다. 군주도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군주제와 민주제를 선언한 복합적인 정치사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제 강의를 이제 듣고 접하신 분들은, 이 자료를 또 보신 분들은, 장보댕은 아까 위에서 나왔어요. 근대 주권론의 시조. 그런 얘기 성립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요, 장보댕을 기대서 오스만 제국을 이제 보는 두 가지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6권의 책 중에서 논문 한 편 이렇게 되는데, 자, 거기 52쪽, 제2권 52쪽에 보면은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오, 대단해요. 자, 그 다음에 관용론, 정말 종교에 관용이 없기 때문에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그렇게 아주 죽기 살기 싸우고 대학살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관용의 정신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배우자, 이런 얘기가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서 10회, 이건 국제적으로 제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작업 언어가 프랑스어, 영어, 오스만어, 한국어인데요. 오스만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어도 따로 있어요. 근데 오스만어를 하는 학자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당시의 문헌을 해독을 해내게 하는 그런 걸 이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저는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를 이제 담당을 하고요. 오스만어만 이제 해결이 되면은 이제 되는데, 기간 작업 내용 해가지고 팀이 이제 여러 나라에 있어요. 근데 지금 터키 사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장보댕 이후 주권론, 이거는, 마키아벨리, 장보댕 이렇게 있지만요, 실제 우리 이 주권론이나 정치사상 관련해서 이탈리아는 보테로라는 사람을 주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국 학계에서도 보테로를 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이제 계신데요. 많이 확산되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홉스로크, 루소 이쪽은 영국, 프랑스 쪽 사상가들이 주권과 관련해서 자연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요. 현재적 의미의 주권론과 대한민국. 우리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예. 통일된 민족 국가를 근대 국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근대에 도달하지 못했다. 예. 민족 국가가 아니죠. 예. 일민족 이국가 체제, 이렇게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은 근대성과 차이가 있다. 절대주의 국가, 군주의 지배에 가깝고 통일헌법도 이 구상도 굉장히 이제 거의 불가능해요. 기본권의 문제에서 민속국가 형성이 이제 안 돼 있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근대 국민국가이지만, 그리고 북한은 절대주의 시대의 인민국가이지만 둘이 합쳐지지 않은 민족국가는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하고요. 그 질문지 주시면은 제가 분류해가지고 답변 드리고요.